퇴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랫동안 자유와 동의어로 생각해왔습니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아침마다 출근길에 오를 필요도 없으며 시간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인생 2막의 시작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막상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자유가 곧 공허함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고백이 훨씬 많습니다. 퇴직은 해방이 아니라 공허로의 초대장이었다는 말이 어쩌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62세의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다가 60세 정년을 맞았습니다. 그가 퇴직 전날 쓴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자유다. 하지만 불과 석 달 후 그는 다시 그 일기를 펼쳐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는 있는데 나를 부를 곳이 없다. 퇴직 후 처음 몇 주는 천국 같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평일 낮에 골프도 치고 오랜만에 아내와 점심을 먹으며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고 느꼈죠.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하루의 리듬이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저녁이 와도 돌아올 곳이 없습니다. 월급날의 설렘은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기다렸던 자유는 결국 나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구나.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은퇴 공허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오랜 시간 사회적 역할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그 정체성을 잃을 때 찾아오는 깊은 허무감이죠.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명함 하나로 세상과의 관계가 정리되던 시절이 끝나면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58세의 공공기관을 퇴직한 이모 씨는 출근하던 시절엔 회사 욕을 달고 살았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 회사가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유일한 공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공허는 돈의 크기와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은행 잔고에 3억이 있든 1억이 있든 그 돈은 일상의 의미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한 보험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중 경제적 문제보다 심리적 외로움이 더 힘들다고 답한 비율이 67%였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에서 조명이 꺼지는 순간이었다. 물론 공허함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뒤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퇴직금으로 마련한 목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버겁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외식을 끊고 모임을 줄이며 지출을 최소화하지만 그럴수록 세상과의 연결도 끊겨갑니다. 63세의 자영업에 도전했던 박모 씨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은 날이 늘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들어오면 TV 소리만 방을 채웠죠. 일할 땐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젠 사람 없어서 더 힘듭니다. 결국 은퇴 후의 공허는 돈이 아니라 의미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평생 직업인으로서의 나로 살아왔고 그 껍질을 벗겨내면 진짜 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퇴직 후 처음 마주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정체성의 공백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는 순간 인간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할 뿐이다. 바로 그 상태가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은퇴 후의 침묵입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해도 새로운 의미로 바꿔나갈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새로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옮기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누군가가 나의 역할을 정해줬지만 은퇴 이후에는 스스로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67세의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기 봉사를 시작한 채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료 봉사가 아니라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 다른 70대 은퇴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새로 고용하는 시점이에요. 이제는 나에게 일을 시켜야 합니다. 은퇴의 공허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리듬을 만들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나만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사람은 그 공허를 인생 2막의 자산으로 바꿔냅니다. 퇴직은 해방이 아니라 공허의 초대장이지만 그 초대장 속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 나를 만나보라는.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는 진짜 자유가 됩니다. 마무리 메시지. 퇴직은 누군가가 내 인생의 문을 닫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내면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공허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은퇴 이후의 삶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퇴직은 해방이 아니라 공허의 초대장이었다는 말은 단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실제로 체험한 현실의 진술이다. 퇴직 전에는 자유를 꿈꾸고 여유를 동경한다 하지만 막상 그 자유가 손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금세 방향을 잃는다. 수십 년간 반복된 출근과 보고와 회의가 비록 고단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일터에서의 긴장감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존재의 근거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하루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대신 삶의 의미도 함께 증발한다. 65세에 퇴직한 장모 씨는 처음 석 달 동안 스스로를 행복한 백수라 불렀다. 하지만 넷째 달부터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매일 TV를 켜놓고 뉴스를 보고 예능을 보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 감정이 남지 않았다. 하루가 길어지고 밤이 오면 이상하게 불안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출근할 땐 일하기 싫었고 쉬고 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일할 때는 회사가 나를 지탱해줬는데 이제는 나를 세워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공허함의 정체는 시간의 무게와 관련이 깊다. 일터에 있을 때는 하루가 구조화되어 있었다. 누군가의 일정 속에 나의 시간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역할이 있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하루가 텅 비어버린다. 그 텅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해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무언가를 찾는데 실패한다. 술자리로 채우는 사람도 있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채움이 아니라 단순한 시간의 소비에 불과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가? 심리학에서는 이를 존재적 공허라 부른다. 존재적 공허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타인에게 인정받을 통로가 막히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실제로 은퇴자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는 무가치감이다. 자신이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신을 작게 만들고 결국 우울로 이어진다. 서울의 한 심리상담소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 60세에 퇴직한 한 남성이 상담 중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부하 직원들이 제 이름을 불렀고 고객이 저를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택배기사님만 저를 불러요.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공허함의 밑바닥에는 관계의 단절이 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단순히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역할을 했다. 퇴직과 동시에 그 관계망이 끊기면 세상과의 연결선이 사라진다. 친구와의 만남도 점점 줄어든다. 이유는 단순하다. 한쪽은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고 있고 한쪽은 퇴직자이기 때문이다. 대화의 결이 달라지고 속도가 다르다. 현역 친구들은 바쁘고 퇴직자는 시간이 많다. 그래서 대화의 접점이 점점 사라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는다. 내가 속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이 공허를 막기 위해 일부는 귀농이나 창업 혹은 봉사를 시도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이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억지로 무언가를 찾는다면 오래가지 않는다. 반대로 진심으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선택한 사람은 길게 버틴다. 67세의 지역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시작한 한 남성은 처음엔 심심풀이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일을 통해 다시 필요한 존재로 살아간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회사에선 성과가 전부였지만 여기선 인사가 전부예요. 그게 저를 살립니다. 의미는 그렇게 작은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 퇴직 후 공허함을 견디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시간의 구조화다. 일터가 사라졌다고 해서 하루의 리듬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래야 삶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는다. 은퇴 후 우울감을 겪은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시간의 주도권을 잃은 경우가 많다. 주말과 평일의 구분이 사라지고 낮과 밤이 뒤섞이면 결국 자존감도 무너진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68세 여성 한 분은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걷고 오후엔 그림을 그린다. 그녀는 퇴직 이후 처음으로 내 시간의 주인이 됐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용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공허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성장하는 통로일 수도 있다. 평생 타인의 기대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시기. 그것이 바로 은퇴 이후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삶의 전환기라고 부른다. 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 공허함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가난해도 불안하지 않다. 반대로 아무리 부유해도 의미를 잃은 사람은 끝없는 허무 속을 떠돈다. 결국 퇴직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왜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거창한 철학의 문제가 아니다. 작은 일상의 이유를 찾는 일이다. 내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만드는 일이다. 누군가는 손주를 위해, 누군가는 이웃을 위해, 또 누군가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진심이어야 한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공허에 잠기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깊이다. 인생의 전반부가 생존의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의미의 시간이다. 의미를 찾는 사람만이 공허를 통과해 진짜 자유에 다다른다. 퇴직은 해방이 아니라 공허의 초대장이지만 그 초대에 응하는 방식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장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당신은 그 초대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공허함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나를 발견할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 인생의 후반부는 이 선택 위에서 갈린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서 진짜 은퇴는 시작된다.